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즐겁지 않은 월요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을 가고 계실 텐데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또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서, 사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주말에 그런 좀 좋은 소식이, 대통령도 복귀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새 희망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암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억지로라도 밥을 잘 먹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잘 힘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배의 원인, 과연 도대체 뭐였을까? 처음에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운되는 문제를 봤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 이제 수원에 팔달산에 갔다 왔는데, 팔달산에 가니까 다들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다들 주로 그쪽에는 이제 젊은 연인들이나 약간 젊은 분들이 행궁동이니까 행리단길 이런 것 쪽에 많이 오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밝고 그런 에너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다들 그런 밝은 미소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다들 이 사람들은 그걸 바랬었구나. 그러니까 탄핵이 되게 잘했었구나. 정말 그래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편협하게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들로 많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드러내진 않지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좀 그의 가정이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조적인 모습들, 근데 분명히 제가 갔었던 5번의 그런 강화문이라든가 이런 집회, 도심 집회의 모습들은 청년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국민의 대다수 여론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에 결과를 보고 느낀 거는, 내가 잘못 봤었구나. 내가 너무 그런 그러니까 극보수 이런 유튜버에 나도 지금 속았구나, 이런 생각 한편으로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좀 너무 빠진 게 아닌가, 심취했던 게 아닌가, 중도 좌파 중도를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좀 비정상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타니까, 저 또한 자꾸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갔구나. 한편으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대다수의 정상적인 여론은 이거였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걸 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직장생활 해야 되고 동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제가 저희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너무 이제 좀 정치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을 좀 끊어야겠다,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벤져스 전략회의, 내가 생각해도 중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되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민주당 쪽의 편을 막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그런 방송을 어느 정도 억지로 들었는데, 진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왜냐면 승복을 해야 되니까, 승복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런 중도적인 생각을 가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정상은 이게 아닌데, 자꾸 너가 생각한 정상이 그게 아니라고, 너가 잘못됐어, 너가 정상이 아니었다, 빨리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60이고 이렇게 했으면 사회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솔직히 회사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100명이나 치면 한 80%는 겉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잘됐다 이렇게 하니까 저야 그냥 쪼그러져 있는 거죠, 속으로. 그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깨워지려고 하는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몰래 이렇게, 차라리 그냥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만의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만 이렇게 떠드는 거지, 사실 나가서는 얘기도 못 합니다, 사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나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자꾸 서정욱 TV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바보도 아니고 서울대법대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패스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천재 아닙니까? 그분이 자꾸 뭐 정영식 재판관 의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들 문제 뭐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의혹이지만 그게 그 사람도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의혹이 사실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민주당이 참 집요하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냐면은 그런 뭐 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헌재 재판관들이 전혀 그런 뭐 뭐라죠, 접촉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아들 결혼식 때. 근데 뭐 갑자기 들으니까 뭐 아들 결혼식에 뭐 줄을 많이 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막 들어가지도 못했다,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다 했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전에는, 탄핵 전에는 지금 밝혀지는 거 보니까 막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와갖고 그렇게 자기네 집 잔치에 와가지고 뭐 축하한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어떻게 마다합니까?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누가 손 안 내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 성향을 떠나서요. 뭐 아무리 자기를 뽑아줘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고 고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앞에서 뭐 친배지 이상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표정은 다 지어져 있었습니까? 예. 가식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떤 뭐 경제적인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럼 솔직히 제가 쏟아부은 게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계속 받아들이려 해요. 왜냐면 제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몰랐죠. 민주당이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막상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진짜 승복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표현하고 이러면은 뭐 선동하고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래서 그냥 억지로 저 혼자 술이나 마시면서 풀고는 있어요. 근데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자꾸 뭐 조배석 의원, 그 다음에 박영선 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서정욱 TV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원인이 그거였다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무슨 사정이라든가 어떤 뭐 회유 같은 거 이런 거에 통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런 법원에 진짜 저도 느낀 게 그거예요. 법원이 꼭 하나님 같다 생각 드는 거예요. 법원 만능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도 보면 느낀 게 AI보다 못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물론 공부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회 경험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판사들이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선비 있지 않습니까? 사대주의, 사대부들의 그런 조선시대부터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맹신주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벗어나야 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너무 합리적이 못하는 판결도 내리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역시나 그런 정의로운 판사도 있지만 그렇게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뭐 매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혹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작전 같은 거 이런 거에 흔들리는 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상상도 못했던 판결이 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는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각자 도생밖에 안 될 게 아닐까요? 사회가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안 들었다고 해서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한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국민 상식을 저버린 이번에 그런 재판의 판결이 안 나온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이런 생각 가질수록 제가 사회 비적응자가 되고 사회와 동떨어지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래 받아들이자. 대다수의 저렇게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신 분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다. 내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건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는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느낀 것은,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느낀 것은, 민주당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렇게 그런 뭐 해유와 뭐 집착 그리고 공격 작전 이런 것들이 되게 능하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애국심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 같은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좀 했어요. 좀 무력감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전적인 그런 촘촘한 그런 뭐 조직력이라든가요, 예, 그런 거, 직업을 주고 그 다음에 금전을 두고 세금으로,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뭐 이렇게 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우리 애국 시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100만 대군에다 100만 명이 모여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조직력 있지 않습니까? 조직력 앞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도 기초 체력을 많이 키워놔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우리가 무력시위가 아니라 저희들의 애국심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 한들 진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런 뭐 조직력과 그 다음에 작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바뀌기 쉽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참 북한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북한 그런 조직력, 예. 이런 것들. 하여튼 확실하게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예.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심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 예.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막무가내로 그냥 떼법을 쓰듯이 이 판결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예.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좀 고치고 이렇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는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의혹 같은 거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들어가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이 안 나시더라도 힘을 내시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